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월 2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제법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큰 폭 말이 그렇지 어제 하락했던 거 감안해 본다라면 뭐 성이 안 차는 그런 수준의 반등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반등이 나온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그 애플 실적 덕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증시 선물이 플러스가 났고 애플이 오늘 시간에서 제법 강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지간하면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증시 올라갈 거 감안해 본다라면 미리 빠져놓고 하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또 어제 수급 때문에 빠진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채우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제 미증시가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매수세가 뒷부분까지 밀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시간에서 애플이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내용을 투자들이 좀 주목을 한 게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코멘트, 전망 뭐 이런 거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빼버리는, 대체로 미국 기업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결과에도 어쨌든 꼬투리 잡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석한 겁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공급망 영향을 덜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혹시 피크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됐죠. 그래서 이게 애플 때문에 미증시도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완화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에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을 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수치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 같은 경우 뭐 최대 매출 달성하는 그런 성적표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판단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그 SK하이닉스가 뭐 주주에게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그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나쁘게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해 실적이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향 조정할 이유는 없는데 그동안에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상태, 이거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필을 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IPO 민폐 역사, 예전에 제가 제일모직 사례 들으면서 제일모직이 들어오던 날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확 올라갔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일 빠지고 오늘 올라가고, 요 패턴이 예전에 이제 제일모직 들어왔을 때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한 7천억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건데, 다만 이제 매도하는데 업종은 3개였어요. IT,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이외에 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IT에서도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판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규모에 비해서는 뭐 시장에 줄 수 있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하는 업종이 더 많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를 늘리는데 또 기여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기관은 사실 뭐 어제 이제 오바해서 판 거니까 이제 매도할 만한 돈도 별로 없겠죠. 매도할 이유도 별로 없겠죠. 워낙 많이 팔아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양 주체가 이제 모두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건 이제 선물인데, 막판에 이제 선물을 많이 줄였죠. 근데 이제 3시 이전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한 10,000계약 정도까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대부분 다 기존 매수한 거를 청산한 매도였는데, 하락 베팅한 거를 청산하면서 이 즈음이 바닥이었구나,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투자들이 이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밀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에 선물 매수를 대거 축소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연휴 기간 이후의 상황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확신은 못 갖겠다, 요런 점도 외국인들이 좀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떤 연휴 기간에 요를 토대로 이제 주식시장의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보면, 달러 강세,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제법 올라서,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넘어올 때 환율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가 상승, 달러 강세 이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이게 외국인들 매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에 이제 미증시 돌아갈 때 연휴 기간에 달러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오늘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의 거래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까지 끌어올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반응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만큼 연휴 기간 동안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다면 오늘 올라간 폭이 좀 오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또 고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좀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규모인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많았어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업종 종목에 좀 치우쳐 있어서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매도 규모가 지금같이 나오면 뭐 지수는 오늘 올라간 거에 또 절반 이상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추세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 그리고 매도가 축소될 만한 환경, 금리가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가 움직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세 보인 게 반도체, 엔터, 통신 장비 이런 것들 올라갔고, 근데 이전 주도주던 게임과 2차 전지주들은 좀 엇갈리는, 종목들별로 엇갈리는데 대체로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 좀 주저한다라고 하면 이 세 종목군들, 또는 이제 반도체나 뭐 바이오도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엔터, 특히 통신 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이제 경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장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가고 게임과 이제 2차 전지주도 이제 조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장중에 또 텔레그램으로 또 보내드렸던 자료인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고점 대비 하락폭,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연결했을 때 낙폭이 얼마나 된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넘는 하락의 사례들을 제가 따져봤더니 한 6번 정도 나왔고요. 평균 낙폭이 마이너스 29%, 이제 2008년 사례를 제외해도 한 25%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러니까 흘러내렸던 또는 하락했던 기간을 따져놓고 보니까 적게는 3개월, 많이는 9개월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달까지가 7개월 걸렸어요. 평균적으로 한 5.7개월이니까 6개월 정도가 큰 하락이 나올 때 추세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고전을 했는데, 지금 이번 하락 사이클은 7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더 걸리고 있어요. 이게 최대치가 이제 9개월이니까 뭐 이걸대로 친다라면 뭐 3월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평균보다는 더 빠졌기 때문에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구도 한번 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차트 가지고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차트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하락이 나오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확 밀려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한동안 반등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단 나오고 양봉 나오면서 밀고 올라가고, 하단 닫고 그 다음날 양봉 나오고 올라가고, 하단 닫고 양봉 나오고 올라가고. 근데 요번에 하단에서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깨면 안 되죠, 대신 조건은. 근데 요 구도대로 갈지, 한동안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최근에 뭐 기술적 지표가 뭐고 수급이 우선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차트를 볼 때 좀 분석해 보는 패턴이라,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차트로 남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차트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건 수급이라서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운들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추석 연휴 기간에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